오웬 화이트의 복귀 시계, 부상 복귀 외인 선발의 조건과 한화 마운드 재편의 구조적 과제. 1. 화이트가 한화에 필요했던 이유. 오웬 화이트가 한화에 영입된 맥락을 이해하려면 한화의 2025 시즌 이후 전력 구성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 팀 에라리그 1위를 이끌었던 마운드의 핵심 자원들이 오프 시즌을 거치며 대거 이탈했다.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의 빈자리, 김범수와 이태양, 한승혁의 이탈이 겹쳤다. 이 공백을 메울 외국인 선발 자원으로 화이트가 선택됐다. 화이트의 프로파일은 영입 논리로서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 155km의 강속구, 커터 스위퍼 커브 체인지업을 포함한 다양한 구종, MLB 3시즌 경험, 27세라는 나이. 이 조합은 KBO에서 즉시 전력이 되면서도 추가 성장 가능성을 갖춘 투자처럼 보였다. 시범 경기 에라 3.14는 이 기대를 현실에서 확인해주는 데이터였다. 그러나 개막 첫 경기에서 햄스트링 근육 파열로 이탈하면서 한화의 마운드 구상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2. 햄스트링 파열과 선발 투수, 부상의 성격과 복귀 경로. 화이트가 입은 좌측 햄스트링 근육 파열은 투수에게 흔한 부상은 아니다. 주로 야수에게 발생하는 이 부상이 투수에게 찾아온 것은 1루 수비 커버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다리를 찢었기 때문이었다. 이 맥락이 중요하다. 투구 동작에서 발생한 부상이 아니라 수비 동작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투구 메카닉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님을 시사한다. 햄스트링 근육 파열의 회복 기간은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하다. 화이트가 현재 캐치볼을 완료하고 불펜 피칭까지 진행한 뒤 퓨처스 등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회복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투구수 20개에서 시작하는 빌드업은 완전한 복귀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발 투수로 실전에서 109 전후를 던지려면 29 등판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투구수를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어느 속도로 진행되느냐가 화이트의 실제 1군 합류 시점을 결정한다. 3. KBO에서 반복되는 외인 선발 이탈과 대체 패턴. 외국인 선발 투수의 시즌 초반 이탈과 임시 대체 외인 투입이라는 구도는 KBO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체 자원이 얼마나 기존 전력 공백을 채울 수 있는가이다. 한화의 경우 잭 쿠싱이 이 역할을 맡았고 8경기 11이닝 에라 4.09라는 수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 마무리 김서현이 흔들리면서 쿠싱이 임시 마무리 역할까지 겸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당초 예정과 전혀 다른 포지션에서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 에이스급 선발 투수가 이탈했을 때 콜업된 대체 투수가 예상치 못한 역할을 맡고 원래 선발이 복귀했을 때 팀 구성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쿠싱이 마무리로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화이트의 복귀가 팀의 어떤 방식으로 흡수되느냐는 단순히 선발 자리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4. 쿠싱과 화이트의 역할 재편, 감독의 고민. 김경문 감독이 화이트가 돌아온다고 해서 쿠싱이 무조건 짐을 쌀 것이라고 단언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말 아끼기가 아니다. 이 발언에는 현재 팀 마운드 운용의 복잡한 현실이 담겨 있다. 쿠싱이 임시 마무리로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화이트를 원래대로 선발에 배치하는 것이 팀 전체의 불펜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화이트가 선발로 복귀하면 쿠싱의 역할이 다시 재편되어야 한다. 현재 마무리 공백 상태에서 쿠싱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화이트의 합류로 쿠싱이 선발로 돌아가면 마무리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화이트를 선발로, 쿠싱을 마무리로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지만 이는 당초 계획과 다른 구도다. 외국인 선수 2명이 모두 투수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이 2명의 역할 배분이 팀 마운드 전체를 설계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5. MLB 유망주 출신의 KBO 적응, 기대와 현실의 간극.
화이트는 MLB 최상위권 유망주 출신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MLB 유망주 출신이 KBO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 두 리그 사이의 차이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MLB에서 높게 평가받았던 유망주가 KBO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마이너리그 수준의 선수가 KBO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례도 있다. KBO 타자들의 특성, 스트라이크 존 운용, 경기 리듬 등이 MLB와 다르기 때문에 순수한 구위 지표만으로 KBO 성공을 예측하기 어렵다. 화이트의 강점인 155km 강속구와 다양한 구종 배합은 KBO에서도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구속이 빠른 투수가 KBO 타자들의 정교한 성구안과 짧은 스윙에 적응하지 못하고 볼넷을 남발하는 패턴도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화이트가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에라 3.14가 정규 시즌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는 더 많은 이닝이 쌓여야 판단할 수 있다. 6. 퓨처스에서 1군까지 빌드업의 현실적 시간선. 29에서 시작하는 빌드업이 선발 투수 수준의 투구수로 이어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투구수 빌드업은 매 등판마다 15에서 29씩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다. 29에서 시작해 75에서 109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3에서 5회의 퓨처스 등판이 필요하다. 등판 간격을 5에서 7일로 잡으면 3에서 5주가 소요된다. 이 계산대로라면 화이트의 실제 1군 선발 등판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일정은 화이트의 신체가 투구 부하에 이상 없이 반응한다는 전제 아래의 낙관적 추정이다. 햄스트링 회복 후 투구 동작에서 보상 패턴이 생기거나 특정 투구 구간에서 불편함이 나타나면 빌드업 속도를 늦춰야 할 수 있다. 7. 한화 마운드의 현재와 화이트 복귀 후 그림. 현재 한화의 불펜 에라 6.62는 리그 최하위다. 449 98개로 압도적 1위라는 수치는 투수들이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화이트의 복귀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선발 하나가 추가되는 것 이상이다. 화이트가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하면 불펜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한화 불펜의 문제 중 일부는 선발이 조기에 내려가면서 불펜이 과도한 이닝을 소화해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화이트가 6이닝 이상을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선발로 기능한다면 이 순환 구조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실현되려면 화이트가 퓨처스 빌드업을 무사히 마치고 1군 첫 등판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 부상 복귀 후 첫 실전 등판이 항상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 야구의 현실이다. 화이트가 그 첫 단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한화 마운드 재편의 현실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